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7-2까지 진도를 나갔었고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문화가 우리가 문화권이라는 거를 배웠었고 문화권의 종류는 약 10가지 정도가 있었죠. 뭐 유럽 문화권,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아메리카 중에서도 앵글로 라틴, 아프리카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 등등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 문화권이 각각의 권역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세계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거는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변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권의 경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가변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자, 저번 시간에 그래서 그거와 연결지어서 이 문화권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문화 변동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 문화 변동, 문화가 변화하는 것은 문화권 안에서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바깥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게 있었고,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직접,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접촉 전파라고 했었고요.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 이 문화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간접 전파라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제일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매개체로는 뭐 유튜브 등등 대중매체가 있겠죠. 근데 사람도 간접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A 문화권과 B 문화권이 있을 때 C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A에 여행 간 다음에 B로 전파를 시킨다. 이거는 뭐다? 간접 전파다. 근데 A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B에다가 동그라미라는 문화를 던져놓는다. 접촉을 통해서. 자, 이거는 뭐예요? 직접 전파죠. 자, 이게 다르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는 무엇이냐? 자극 전파라는 거는 A 문화에 있는 동그라미라는 문화가 있는데, 자, 이게 전파가 되면서 자극을 받고, 자, 다르게 새롭게 세모라는 문화로 전파가 된다.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전파가 되는 것이 자극 전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 의료 문화가 변화를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고려로 목화를 직접 가져오면서 직접 전파를 하게 된 사례였고요. 종교도 문화 전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종교는 직접 전파도 있고 간접 전파도 있고 자극 전파도 있어요. 다양한 사례들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제시문이 있겠죠.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풀 수 있게 선생님이 사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전파의 또 사례로는 간접 전파의 사례로 이제 유튜브 대중매체를 통해서 K-팝도 간접 전파의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극전파, 이두, 그 다음에 뭐 세콰이어 문자 등등 한 문화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게 자극전파라고 했죠. 그래서 외지적 문화 접변의 사례로 직접전파, 간접전파, 자극전파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문화 접변도 우리가 내지적 문화 접변, 외지적 문화 접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화 변동에서 내부적 요인이냐 외부적 요인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내지적 문화 접변과 외지적 문화 접변이 있었는데, 외지적 문화 접변은 대부분이 뭐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창씨개명,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로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근데 반대는 뭐다? 자발적 문화 접변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적 문화 접변의 대부분의 사례는 뭐다? 문화 동화이다. 동화, 흡수된다. 내가 갖고 있는 문화를 잃어버리고 다른 문화로 흡수된다. 그 다음에 공존, A 문화와 B 문화가 한순간에 동시에 같이 있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문화 융합,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나서 C 문화가 된다. 자, 이거랑 뭐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자극전파랑 다릅니다. 자, 자극전파랑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다고 했었죠? 자극전파라는 거는 자, A 문화가 있고 B 문화가 있다고 쳤을 때, 자, B 문화로 전파가 된다고 칩시다. 자, 근데 전파예요. 원래 내 문화권에 B 문화권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A 문화에 있는 동그라미라는 문화가 자, 전파가 될 때 자극을 통해서 자, B 문화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병행을 해서 자, 동그라미라는 문화를 세모로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화 융합이라는 거는 뭐예요? 새로운 문화가 맞긴 맞는데
A 문화에도 있고 B 문화에도 있어야 합니다. 자, B 문화에도 있었어야 하고, 자, 이게 어떻게 쌍방으로, 자, 접변, 만남으로 통해서, 접변이라는 거는 접촉할 때 그 접이에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무조건 직접 만나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일단 접촉에서의 그 접이라는 한자라는 동일합니다. 자,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변화를 한다. 자, 동그라미라는 문화와 세모라는 문화가 만나서 네모라는 문화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자, 문화 융합이라는 것은, 자, 기존에 있던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자극전파라는 것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문화의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차이점 이해가 가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를 할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늘 배울 거는 교과서 몇 페이지냐? 22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21페이지까지 나갔는데요. 자, 22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224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7-3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7단원에. 자,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이번 7단원은 아무래도 약간 지리 과목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문화권, 자, 한 공간, 땅에 있는 그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자, 근데 여러 가지 기후, 문화, 뭐 종교, 산업, 언어, 의식주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 과목의 특성인데, 자, 이번에 나오는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라는 거는 이제 윤리과의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아마 내년에 윤리를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천화도라는 지도인데요. 자, 이 천화도라는 지도는 17세기 조선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인데요. 딱 봤을 때,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를 그린 건가 싶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게 그리지는 않죠. 봤을 때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상한 대륙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 지도를 만든 사람들이 그 시대 조선 중기에 담겨져 있던 그 사상이 이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1cm 오차도 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서는 기술의 발달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전해진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지도를 만들게 되었었죠. 근데 이 전체 세계 지도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세계의 모든 공간들을 다 탐방을 할 수 없었으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 그들이 믿고 있었던 뭐 신앙 등등이 이제 접목이 됩니다. 지도라는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때 천화도는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자,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장 많이 추앙을 했느냐? 어디일까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입니다. 중국. 자, 중국은 자신들의 국가 이름도 가운데 중자를 띄고 있죠. 자, 세계의 중심. 자, 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세계 지도의 정 가운데 줍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세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운데다 두고 지도를 만들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을 우리 이제 거의 뭐라 그래야 돼? 형님 국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존경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정 가운데다 두고 우리나라는 여기 짜투리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중화사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화이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자, 한마디로 뭐냐? 중국을 우리나라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 사대주의.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보면요. 자,
18차시 학습지. 자, 온라인 클래스에는 자, 이번 주 1, 2차시 학습지라고 올라갔습니다.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문화 4대주의입니다. 자, 뭐래요? 자,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며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 자, 열등. 이게 포인트인 거죠. 자, 자신의 문화를 열등. 그러면 타 문화를 어떻게? 타 문화를 우등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뭐다? 문화 4대주의이다. 자, 그러므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문화의 존속이나 주체적인 발전을 어렵게 한다. 자꾸 다른 문화를 뺏기고 다른 문화를 존경하다 보니까 자신의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체적인 문화의 발전이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타 문화를 존경하다 보고 우리의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다 보니까 스스로의 문화를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의 문화를 애정을 갖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약화시킨다. 자, 근데 이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문화 절대주의에서도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 이 말은 뭐다? 타 문화보다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다? 스스로 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가 더 우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그 사례는 여러분들 이 문구 알죠? 이 문양 나치즘입니다. 나치라고도 하고 나치라고도 하는데 이 코스염 달린 양반 이름이 뭐예요? 히틀러죠. 자, 이 히틀러가 독일 제국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나치즘의 선봉 주자였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파시즘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러 일으킨 자, 히틀러가 이 사람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나치즘의 근본적인 뭐라 그래야 되죠?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파시즘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사람 장국인데 독재 이제 군부 국가 군부 시절에 이제 각 나라를 휘어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나치즘이랑 파시즘 여러분들이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마디로 이 나치즘의 배경을 뭐냐면 옛날 옛적에 이제 파시즘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파시즘이라는 거는 이탈리아의 국수주의 사상입니다.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면 좋아. 이 국수주의라는 거는 극단적인 국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극단적인 국가주의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짱이다. 무조건 우리 한민족이 뭉쳐야 되고 결속해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상인데 말 그대로 극단적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겠죠. 자, 18세기 말에 대공황이 오고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침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뭐 실업도 심해지고 범죄도 심해지고 정치도 불안정해지고 정부의 부패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어때요? 집단의 결속이 심해질까요? 아니면 약화될까요? 점점 약화되겠죠. 점점 다 대대로 되라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자, 그때 정치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 그 국가를 통치를 맡고 있던 그 정부 세력은 당연히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겠죠. 자, 이 사회적 대혼란 시기에 사람들을 한 번에 휘어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군사 정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 정치 세력이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수습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군사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독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 정신 차리고 다 같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등장을 한 게 파시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탈리아 어원으로 결합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이제 공동체주의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사상인 거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나치즘이라는 거는 파시즘 중에서도 가장 야수적이고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군사를 많이 활용을 하는 사상을 이제 나치즘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히틀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히틀러는 나치즘이라는 거는 파시즘 중에서도 이제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자, 유대인 학살을 하죠. 홀로코스트. 자, 이 인종주의와 결합시켜서 생겼던
국가주의, 국수주의, 극단적 국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사례를 얘기를 할 때 자문화 중심주의는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사례가 뭐가 있냐면 국수주의,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 국가주의, 그 다음에 나치즘, 그 다음에 파시즘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라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거 탈아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탈아론이라는 거는 자, 이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탈출하자. 어디를 탈출할까요? 아시아를 탈출하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위키백과에는 간단한 개념을 정리를 해왔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뭐라 나와 있느냐. 자, 유교적 가르침은 모두 위선적이고 뻔뻔하다. 유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왔죠. 아시아의 근본적인 사상이었던 유교를 이제 까내리고, 자, 유교를 계속 믿는다면 세계 열강의 나라를 빼앗길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본, 중국, 한국 등 같은 문화를 가진 비슷한 나라들은 걸림돌이다. 자,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일본은 한국, 중국 등 요 찌질한 아시아 나라들과 쌩까야 된다. 자,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된다? 구리파, 이제 유럽. 자, 그래서 탈아 입구 이론이라고 하는데 탈아 입구. 자, 탈출하자 아시아를. 어디로 들어가자 자, 구리파라는 건 이제 유럽을 뜻합니다. 자, 아시아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향하자. 그래서 유럽의 선진적인 문물들을 다 우리가 흡수해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했으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일까요? 문화 사대주의일까요? 문화 사대주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의 사례로 이제 탈아론 이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각각 다르겠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인종, 자, 문화에 대한 차별, 갈등을 부른다. 그 다음에 다른 문화와 교류를 막아 자기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들을 흡수를 안 하는 거예요. 교류를 안 해. 그래서 우리 문화가 짱이지 않고 다른 문화 더 좋은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문화만 존속시키면서 살자. 그러면 당연히 기술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진보적인 문물들을 흡수를 못하겠죠. 그래서 자기 문화의 발전을 저해시킨다. 문화 사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주체적인 자신들의 문화의 발전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문화의 발전은 둘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점이라는 거는 양쪽의 정반대로 갈 수가 있겠죠. 자, 문화 사대주의의 단점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이 되고, 자, 자문화 중심주의의 단점은 문화 사대주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주체적인 발전이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차별이 없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장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빈칸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자면, 자, 문화의 특성,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등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편성. 그 다음에 반대로 다양성. 자, 세계화에 따라서 사회나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최근에는 문화 변동을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는 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이제 필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문화 절대주의가 있고요. 절대의 반대말은 상대죠,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뭐다? 문화 절대주의의 사례입니다. 뭐냐? 자, 개념을 보면요. 자,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 내 문화가 타 문화보다 우등하다, 열등하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선악이나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우열. 자, 우열을 가릴 수 있다라고 본 태도로 각 문화가 가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종류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 반대는 그럼 당연히 뭘까요? 문화 상대주의겠죠. 자, 이거는 너무 쉬워서 우리가 프린트로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자,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그 사회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한다. 그래서 꼭 필기할 것. 자, 이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굳이 나의 문화가 아니어도, 우리 문화가 아니어도 우리 문화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화여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부자적 시각.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A 국가에 속하고 있지만 A는 동그라미라는 문화밖에 없어요. 근데 B는 세모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모라는 문화를 우리 문화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어렵지만 나는 B 문화에 있는 것처럼 여기 B 안에 내부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 세모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맥락이죠. 자,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내부자의 입장을 역지사지를 통해서 이러한 시각으로 문화를 이해를 한다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이다. 자,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는 요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자, 다 걔네들 나름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문화가 생겼겠거니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문화를 평가하지 않아요. 왜? 기준 자체가 없으니.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양한 문화와 평화롭고 공존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모든 문화를 다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여러분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들 뭐죠? 자, 정상적인 발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찌그러졌죠. 일반적으로 성인의 발 같지가 않습니다. 자, 중국의 전족이라는 문화죠. 그래서 이 전족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10cm밖에 안 된대요. 발이 보통 230에서 250 정도인데 미리 23cm에서 25cm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발을 가지고 있다. 왜? 과거에 자, 여자의 발은 이렇게 조금해야 예쁘다 라는 잘못된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전족을 신게 되었고 이제 신체적으로 거의 말도 안 되는 기형적 장애를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은 자, 카렌족입니다. 이 카렌족은 시간이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해마다 하나씩 몇 년마다 하나씩 목에 링을 끼워요.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거의 60개, 70개 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목에 링을 끼게 돼요. 그러면 음식 삽입이 쉬울까 안 쉬울까? 너무나도 어렵고 잘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걔네들의 문화라고 그냥 마냥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자, 무조건적으로 모든 문화를 인정을 한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자, 문화를 인간의 존엄성 훼손하고 자,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계속 배웠던 거. 기본적인 인권. 그게 뭐였죠? 자, 기본권이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절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남들을 평가하는 것도 안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윤리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극단적 상대주의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윤리상대주의가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로 치닫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윤리상대주의라는 것은 자, 문화는 다양하고 상대적이며 옳고 그름에 따른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성이라는 거죠. 자, 상대성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모든 문화를 인정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윤리 상대주의를 너무 이제
유지를 하다 보면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치닫게 된다. 자,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윤리 상대주의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자, 다른 문화를 이해를 하되 뭐를 지켜야 돼요? 자,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자,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전제 하에 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문화 상대주의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보편윤리예요. 자, 보편윤리라는 것은 자, 황금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도덕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거의 세계 뭐 많은 종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내가 남한테 이러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면 너도 남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황금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도 존중하고, 그리고 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나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자유, 평등, 평화 등등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 그래서 보편적 가치. 이게 한마디로 뭐다?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이다. 자,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보편윤리이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문화주의. 자,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문화 절대주의죠. 극단적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뭐다? 보편윤리라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하나의 원칙을, 도덕적 원칙을 세워서 타 문화를 이해를 하되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제 하에 문화를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보편윤리,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세 가지를 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자, 근데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어떻게 묶인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문화 절대주의에 속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